4월은 마늘이 빠르게 자라는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마늘 농부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마늘 농사에 필요한 수분 관리, 비료 사용, 그리고 마늘병 예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마늘 농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생육부진에 고민이시라면 한 가지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 중 하나로 잘못된 시기에 입상비료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비로 알려진 입상비료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마늘이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낭비됩니다. 초기에 생육이 부진한 상태라면 비료만 계속 뿌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우선 입상비료 대신 연면 12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면 12는 흡수 효율이 높고 마늘의 상태에 따라 주는 횟수도 조절할 수 있어요. 아미노산, 천연옥신, 그리고 미량 원소를 혼합한 비료를 사용하면서 생육을 자극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4월 마늘 관리법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 관리의 기본. 마늘이 잘 자라려면 적절한 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모래가 많은 밭은 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자주 물을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마늘 농사 지을 때 일주일에 몇 번 물을 주세요. 라는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밭의 상태에 따라 물 주는 회차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을 줘야 할지 판단하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멀칭을 하셨다면 비닐 아래 흙을 손으로 한 움큼 잡아보세요. 흙이 뭉쳐진다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흙이 바스러진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또한 땅을 파봤을 때 3cm에서 4cm 깊이까지 촉촉해야 좋아요. 고랑에 발을 디뎠을 때 살짝 빠질 정도면 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물을 충분히 주면 보통 15일 정도는 더 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날씨가 매우 건조하거나 모래가 많은 땅이라면 더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하니까 4월 한 달간은 바싹 신경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비료 주는 방법. 4월 초에는 복합 비료를 충분히 줘야 합니다. 복합 비료란 질소, 인산, 칼리가 모두 들어있는 비료를 말해요. 200평 정도의 밭이라면 비료 한 포 이상은 사용해야 좋습니다. 마늘의 상태에 따라 비료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작고 약해 보이는 마늘에는 비료를 더 많이 주고 크고 건강한 마늘에는 조금 적게 주세요. 차등을 두어 비료를 주면 전체적으로 균일한 크기의 마늘을 수확할 수 있어요. 요소 비료는 초기에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소 비료는 질소만 들어있어 잎만 무성하게 자라게 하고 마늘 알은 크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4월 말에는 마지막으로 황산가리라는 비료를 뿌려주세요. 황산가리는 하얀 가루 형태로 마늘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마늘 특유의 향을 강하게 하고 저장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황산가리는 땅에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비료를 줄 때는 온도도 중요한 요소예요. 마늘이 비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온도는 16도 이상입니다. 날씨를 잘 확인하셔서 적당한 날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비료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바로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료가 햇빛에 분해되지 않고 땅속으로 잘 스며들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비료 뿌리고 물 주는 것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 마늘병 예방하기. 4월에 특히 주의해야 할 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잎마름병, 녹병, 그리고 무름병입니다. 각각의 병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잎마름병은 마늘 잎의 끝부분에 반점이 생기고 점차 퍼지는 병이에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약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반점 없이 그냥 잎 끝이 마르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녹병은 곰팡이가 원인인 병으로 4월 초부터 포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특히 모래가 많은 땅에서 심하게 나타납니다. 녹병 예방을 위해서는 10일에 한 번씩 약을 뿌려주는 것이 좋아요. 약은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무름병은 물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수분 관리가 잘 되면 좀 적게 오기도 하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발병하면 해당 마늘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에는 옥솔린산 계열 농약이나 마이신류 약품이 효과적이에요. 무엇보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바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종류별 관리 방법입니다. 마늘은 종류에 따라 관리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 해요. 크기가 작은 마늘은 비료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주고 큰 마늘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확할 때 크기가 비슷한 마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마늘 농사에서 4월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물, 비료, 병 방제 3가지 요소를 잘 관리하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은 토양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필요할 때 충분히 주세요. 직접 흙을 만져보고 마늘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료는 적절한 종류를 적절한 시기에 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병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정기적인 관찰과 약제 처리를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늘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1.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다면 빨리 제거해 주세요. 잡초는 마늘과 영양분을 경쟁하기 때문에 마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김매기를 하면 마늘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특별히 밭의 배수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물이 고여 있다면 배수로를 정비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무름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3. 마늘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대를 그대로 두면 영양분이 꽃대로 가버려 마늘 알이 작아질 수 있어요. 꽃대는 잘라서 나물로 먹으면 맛있답니다. 마늘 농사는 정성과 관찰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올해는 더 큰 마늘, 더 많은 마늘을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